땅 준비에서 설계 시공까지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산지에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집은 지어지지만 살면서 겪을 불만족과하자는 더 나은 집을 열명하게 합니다. 결국 더 큰 집,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집을 갖기 위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나의 집을 짓기 위해 건축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건축주에게 그것에 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ES건축 ENG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 곽은선입니다. 자기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주택과 구청에서 짓는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였고 현재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를 지어서 시어머니 가족, 시누이 가족과 아래 위층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나의 집을 지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3회에 걸친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어떤 집을 갖고 싶은가? 두 번째, 당신은 어느 곳에 집을 지을 것인가? 세 번째, 대지를 마련할 때는 규모 검토를 먼저 하자. 네 번째, 공사비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자. 다섯 번째, 설계 완료 후 내역 작업은 필요할까? 여섯 번째, 건설사 선정 전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일곱 번째, 집이 지어지고 난 뒤 무엇을 챙겨야 하나입니다. 그럼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건축주가 제일 먼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인 첫 번째, 당신은 어떤 집을 짓고 싶은가입니다. 어떤 집을 갖고 싶은가를 결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그곳에 살 사람,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되겠죠. 여유가 있다면 혼자 투자하고 건축물의 주인인 게 가장 좋겠죠. 혼자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임대 수익을 예상하여 대출을 받아 투자 비용을 결정하거나 친한 사람과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건축물인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나의 가족만 살 집인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지, 나의 집과 임대세대도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고 싶은지, 상가로 임대할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싶은지, 사무실을 갖고 싶은지,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물의 종류와 그곳을 사용할 사람, 그리고 투자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집을 짓는 첫 단계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지 결정했다면 두 번째 순서, 어느 곳에 집을 지을지 결정해야겠죠. 주변에서 너무 고생해서 집을 지어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몇 년 만에 팔고 나왔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도심의 치열한 삶이 싫어서 저 멀리 도심 외곽에 너른 마당과 주변이 상가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이쁜 집을 마련했는데 어떤 사람은 출퇴근을 하기 너무 멀어서, 어떤 사람은 편의시설이 너무 멀어서, 어떤 사람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팔고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적당 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 나의 집의 위치를 결정해야겠죠. 도심에서 살고 싶은데 집 근처에 산이 있어 매일 등산할 수 있는 숲세권이라면 너무 행복하실 분도 있으시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초, 중, 고등학교가 가까운 곳을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가를 지으시려는 분은 주변 상권이 살아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실 겁니다. 오피스텔을 지으시려는 분은 주변에 사무실이 많거나 젊은 직장인 분들이 많은 곳을 찾아보시겠네요. 이와 같이 어떤 집을 어디에 지을지 고민이 되어야 집을 지을 땅을 준비할 수 있겠네요. 앞서 말한 두 개의 고민이 끝나셨다면 이제 자신이 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위치에 맞는 땅을 찾기 위해 부동산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지를 마련할 때는 규모 검토를 먼저 하자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달려와 보니 이 땅 저 땅 정신없이 소개시켜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 땅을 결정하실 거죠?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땅을 구매한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건축사에게 꼭 규모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규모 검토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검토입니다. 어떤 땅은 60평이지만 65평의 가치가 있는 땅도 있고 60평이지만 50평의 가치가 있는 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는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인정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심에서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의 전면 도로가 4m보다 좁다면 막다른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이격해야 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대지는 도로에 내주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땅을 사는 사람은 A 땅값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 건축 가능한 대지 면적은 A에서 B를 뺀 면적입니다. 막다른 도로가 있는 대지의 경우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폭을 2m, 10m 이상 35m 미만일 때에는 3m, 35m 이상일 때에는 막다른 도로폭이 6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 35m의 막다른 도로에 면한 경우 도로 중심에서 3m씩 이격한 부분을 대지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에서 땅값이 평당 싼 곳은 2천만 원, 비싼 곳은 5천만 원이 넘는데 두 평만 빠진다고 해도 1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사는 거네요. 앞서 두 사례는 내 땅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의 일부분일 뿐 내 땅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대지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규모 검토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만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각종 제한 검토입니다. 우선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까지는 10m 높이까지 지을 수 있지만 1.5m가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1:2의 비율로 1조 제한선에 적용을 받습니다. 인접대지가 도로나 공원의 경우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에서 적용되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호하셔야 하나요? 북쪽에 도로나 공원이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은 주변 땅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림과 같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면 대지의 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여부 등 해당 대지의 토지 관련 정보들이 적혀 있고 대지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건축사들은 관련 법들을 찾아보면서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지을 수 없는 건축물까지 각종 제한 요소들을 검토합니다. 3번을 보시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당 법정 주차 대수 설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심 대부분의 땅은 좁고 짓고 싶은 면적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내 땅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 대수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법정 주차 대수가 많이 필요해서 설치 가능한 주차 대수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가능한 용적률을 다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에 대한 다양한 법규 검토와 제한 요소들을 검토했다면 규모 검토 건축사는 계략 평면과 단면을 그려봅니다. 다음은 건축사가 규모 검토한 평면도와 단면도입니다. 규모 검토이기 때문에 계략 검토하지만 최대 지을 수 있는 건축 가능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법규와 내용을 규모 검토 시 검토합니다. 규모 검토는 빠르게는 3일에서 일주일,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와 대지 관련 검토는 대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검토하기 힘들고 건축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모 검토 비용 몇백을 아끼기 위해 평당 2천에서 5천 이상의 땅을 규모 검토를 안 하고 산다는 건 도박입니다. 운 나쁘면 내 땅이 몇 평이 날아가고 내가 생각한 규모보다 작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주가 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 개의 땅을 보시고 정말 이 땅이다 싶은 땅이 나타나면 계약 전에 꼭 비용을 내시고 건축사에게 규모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